제4회 SD-WAN 세시 인사이트 2021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첫 번째 날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HP 아루바에서 준비했는데요. 엣지2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SD-WAN과 세시를 주제로 HP 아루바 이한민 부장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한민 부장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HP 아루바 이한민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HP 아루바가 엣지2 클라우드 전략을 펴면서 네. 이제 SD-WAN과 세시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상당히 이제 확장을 하시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루바의 SD-WAN 솔루션 가장 큰 경쟁력 그리고 강점 무엇인지 먼저 앞서서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HP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의 가장 큰 경쟁력은 아무래도 하나의 화면에서 수많은 장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트러블 슈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발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발표에서 들려주시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P 아루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 아루바 이한민 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SD-WAN과 세시에 대해서 엣지2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SD-WAN과 함께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고 하는 이른바 세시가 IT 업무 환경에 있어 주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비롯해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점차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신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클라우드 인프라의 역할과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각 영역의 솔루션들과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클라우드와 보안 트렌드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세시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에 SD-WAN 솔루션의 주요 기능 및 보안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솔루션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 형태와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움직임 또는 변화를 일컬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기존의 서버나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업과 사용자들이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의 중요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던 기업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조금씩 혁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4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우선시하는 IT 전략을 수립했거나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약 83%에 해당하는 기업의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자면 세일즈포스닷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와 같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가 도래함에 따라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줌이라든가 협업 프로그램과 같은 원격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는 더 이상 PC나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업무 환경이 점점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면 그 환경을 구성하고 뒷받침하는 IT 인프라, 특히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재구성되고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운영 담당자나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또는 특정 솔루션의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아키텍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보안 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조차도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의 주도하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IT 환경은 데이터 센터 중심,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어 왔죠. 중요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부에 위치하면서 그 인프라를 고객이 직접 구매하고 운영까지 하던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 기업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되고 업무 트래픽이 발생하는 장소와 디바이스가 여러 위치와 스마트 기기로 다양화되면서 기업 내부와 외부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양쪽 영역으로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던 그런 보안 정책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거나 정확히 적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안 아키텍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나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애플리케이션별, 클라우드 서비스별, 그리고 사용자별로 보안 정책을 세분화해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 근무의 효율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도래하면서 재택과 원격 근무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사무실과 같은 특정 업무 공간에서만 일을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든 공용 오피스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업무가 가능한 환경, 즉 Work from Anywhere가 보편화되었고요. IoT 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운영 체제를 가지는 시스템들이 업무 환경과 결합하면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보다 엔드포인트, 즉 엣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더욱 중요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킹,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등의 기술과 이를 활용하는 솔루션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고요. 또 그러한 변화가 엣지 투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IT 환경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도전과 혁신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접속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통해 적용하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WAN 인프라와 결합하는 보안 플랫폼이 바로 SASE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든 1차적으로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와 본사, 데이터 센터,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WAN 인프라의 혁신은 SD-WAN, 그리고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업무 네트워크의 최상위 관문에 설치해서 운영되어 왔던 이 보안 솔루션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보완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흐름에 따라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과 중요성이 SASE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SASE는 2019년에 가트너가 제시한 Secure Access Service Edge의 약자인데요. 사실 기능이라기보다는 보안 아키텍처 또는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방식 또는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이 기존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또 서로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각 솔루션들이 WAN 인프라와 더불어 Secure Web Gateway, 방화벽, IDS, IPS, 안티바이러스, 또 데이터 유출 방지나 안티 디도스와 같은 온프레미스 또는 에이전트 방식의 보안 솔루션들이 점차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고요. 두 솔루션의 통합이 단순한 기능의 결합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가트너가 SASE라고 지칭하면서 최근에 주목받는 IT 트렌드가 되었죠. 따라서 앞으로 SD-WAN과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Secure Access Service 영역에서 기술적 장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는 IT 인프라와 SASE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SD-WAN 솔루션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SD-WAN 솔루션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WAN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는 컨트롤 플레인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서로 분리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기능을 좀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SD-WAN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파인 솔루션이 가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플레인은 다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MPLS나 인터넷, LTE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 구간을 가리키는 언더레이 또는 언더레이 터널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언더레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구성하는 오버레이 또는 오버레이 터널,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언더레이는 트래픽이 실제로 흐르게 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버레이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을 묶어서 별도의 네트워크 경로를 만들고 트래픽의 흐름을 관리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나 경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솔루션의 종류나 역할에 따라서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하는 주체는 컨트롤러 또는 매니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루바 SD-WAN 솔루션에서는 아루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하는 오케스트레이터는 전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을 배포하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WAN 인프라 전반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솔루션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속을 하거나 동일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분리된 구성 요소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CLI를 접속한다거나 여러 개 콘솔 화면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GUI 화면에서 수많은 장비의 중앙 집중화된 설정, 장치 인증,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장비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정책에 기반해서 토폴로지를 구성, 변경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를 관할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양쪽을 모두 모니터링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트러블 슈팅도 가능하고요. 각 지점이나 네트워크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도 GUI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Centralized Configuration과 Centralized Visualization의 장점 모두를 오케스트레이터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SD-WAN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WAN 솔루션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정책에 기반한 트래픽 관리 기능인데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트래픽 관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식별한 애플리케이션별로 각각의 네트워크 정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분석해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제어가 가능한데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일차원적인 보안 정책이 아니라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별로 보안 정책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각 브랜치에서 어댑티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점 내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중에서 일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사나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지 않고 지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분기시켜서 인터넷 트래픽이 회선 대역폭의 사용량을 낭비하는 일을 줄이면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트래픽만 본사나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 터널로 전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별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중에서 보안이 고려되어야 할 트래픽은 필요에 따라서 본사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방화벽 또는 보안 솔루션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터널 유입을 시키거나 지점에 연결된 인터넷 회선으로 분기시켜서 외부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분기하는 것을 어댑티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최적화된 토폴로지 구성과 더불어서 필요로 하는 품질에 맞게 QoS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속도 향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불필요하게 터널 대역폭을 점유하는 트래픽을 줄여서 회선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을 식별하고 식별한 트래픽을 어떤 정책에 따라 전송하고 제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SD-WAN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위에 주황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리얼타임 오버레이에 해당하는 실시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식별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책이고요. 진한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오버레이를 정의하는 것으로 기업 업무용 애플리케이션과 트래픽을 정의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기본 트래픽, 디폴트 오버레이에 대한 정책입니다. 각 영역별로 물리적인 회선은 MPLS, 인터넷, LTE 백업 라인 중에서 어떤 회선을 프라이머리와 백업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각 회선을 어떻게 그룹화할지, 트래픽 로스나 레이턴시, 지터를 어떤 서비스 레벨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이 어벨레빌리티, 하이 퀄리티, 하이 에피시엔시와 같은 정책 중에서 원하는 수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정책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세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 또는 각 지역별로 어떤 토폴로지로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서 메쉬 또는 허브 앤 스포크로 구성하거나 특정 지역 내의 웬 장비들끼리만 허브 앤 스포크로 구성하는 리저널 허브 앤 스포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각 트래픽별로 어떤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사전 정의한 방화벽 영역에 따라 어떤 트래픽을 허용하고 차단할 것인지를 어떤 QoS 정책을 적용할지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주황색 박스 부분인 리얼타임 오버레이 정책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트래픽은 MPLS, 인터넷, LTE 라인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면서 MPLS와 인터넷을 프라이머리로, 그다음에 LTE는 백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다른 트래픽들과는 다르게 로스는 1% 미만으로, 레이턴시는 400ms 미만으로, 지터는 200ms 미만으로 설정을 해서 서비스 레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토폴로지는 모든 장비들이 서로 간에 터널을 맺는 메시 토폴로지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서비스를 위해서 리얼타임이라고 미리 정의해둔 SD-WAN 솔루션이 내장한 자체 방화벽을 사용을 하고,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QoS 정책을 적용을 하면서 WAN 가속 옵션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 정책, 토폴로지 구성, 경로 설정, QoS 정책을 애플리케이션과 트래픽 종류별로 개별 설정하는 기능을 저희 아루바에서는 비즈니스 기반 또는 업무 주도형 정책이라는 뜻의 비즈니스 인텐트 오버레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정책을 아무리 잘 수립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 트래픽을 최적화하거나 다른 운영 정책으로 변경하는 도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증상이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겠죠. 만에 하나 특정 구간의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설정한 트래픽 정책과 보안 정책이 무엇이고 그 정책에 따른 장비, 회선 또는 트래픽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장비와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각 지점 사이의 회선 연결과 구성 상태를 토폴로지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점별, 장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슈가 발생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황색으로 표기된 주의 메시지나 빨간색의 경고 메시지와 장애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세 원인과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의 순위, 가장 많이 접속을 시도한 URL 순위 또는 링크 유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위치와 가장 많이 트래픽을 사용한 클라이언트의 순위 등 아주 자세한 트래픽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라이브 뷰 화면을 통해서 언더레이 또는 오버레이의 각 터널을 통해 흐르는 트래픽의 대역폭, 로스, 지터, 레이턴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실제 터널을 통해 주고받은 데이터의 현황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과 모니터링 기능을 SD-WAN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별도로 접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SD-WAN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엔드-투-엔드 세그멘테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 식별 기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각 지점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트래픽들이 동일 네트워크에 모두 이게 섞여 있었고, 또 트래픽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IP 대역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 트래픽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트래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SD-WAN 솔루션에서는 세분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 효율화는 물론이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트래픽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브랜치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 오고 가는 전체 트래픽 중에서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포스 데이터와 항원 항습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중요 업무 데이터가 포함된 트래픽은 각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 터널 내부로 유입시켜서 필요한 시스템에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요. 방문객이 무선 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와이파이 트래픽이나 세일즈포스닷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와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은 데이터 센터로 유입시키지 않고 각 지점의 관문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타 비업무용이나 일반 인터넷 트래픽 또한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거나 외부의 보안 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지점과 본사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해서 분류된 트래픽에 각각의 정책을 적용하고 제어하게 되면 품질을 보장해줘야 될 트래픽과 보안을 적용해야 할 트래픽을 미리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래픽의 오버헤드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품질과 신뢰성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SD-WAN의 핵심 기능들 중에서 보안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드린 엔드-투-엔드 세그멘테이션은 단순히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용자나 사용 가능한 트래픽 또는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사전에 정의하는 보안 요소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 또는 장비에서 어떤 IP 주소로 어떤 트래픽이 흐르는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트래픽이 어떤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또 그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소속 부서는 어디고 어떤 장비에서 접속을 허용할지를 보안 정책으로 사전에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각 지점에서 포스 단말기나 CCTV로부터 생성된 트래픽들이 모두 동일한 SD-WAN 장비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때 각 트래픽은 사용자 아이디나 사전에 정의된 롤이라고 하는 이 역할에 따라서 동적으로 세분화되고요. 그렇게 분류된 트래픽들은 보안 정책에 따라서 허용된 영역과 시스템에 한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SD-WAN 솔루션을 통해 전달되는 터널의 트래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중앙에 팝업된 화면은 SD-WAN 솔루션의 모니터링 화면 중에서 특정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부여받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이 핸드릭스라는 사용자가 또는 아이디가 dev라는 롤, 즉 개발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를 받아서 윈도우즈 10 OS가 설치된 EBCC로 끝나는 맥 어드레스의 장비에서 접속을 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검사 여부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를 의미하는 시큐리티 포스처가 양호한 상태임을 여기 healthy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도 접속을 허용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접속 자체를 차단하거나 접속을 허용하더라도 제한된 트래픽과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을 부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용자나 디바이스 식별, 역할에 따른 보안 정책은
저희 아루바의 클리어패스라고 하는 그 인증과 보안 정책을 제한하는 별도의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을 식별한다는 개념을 설명해드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트래픽의 종류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은 바로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이라는 자체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식별해서 분류한 트래픽을 존이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외부 방화벽을 구성할 필요 없이 각 영역 사이의 트래픽의 전송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은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 정책을 매트릭스 뷰로 선택한 화면인데요. 대부분의 방화벽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리스트 뷰 또는 객체 뷰가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사용자 편의 기능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수직 라인에 from 존이 있고 수평 라인에 to 존이 있는데요. from 존과 동일한 to 존으로 이동하는 이 대각선 영역의 트래픽들은 allow all 정책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존으로 접근하는 트래픽들은 기본적으로 all deny 정책이 적용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from 존에서 발생한 게스트의 와이파이 트래픽은 디폴트 존을 통해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설정을 해서 인터넷 트래픽에 한해서만 디폴트 존으로 접근을 허용해주고 나머지 트래픽은 모두 디나이 시키는 정책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이라는 영역 기반의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의 차단과 허용 룰을 직관적으로 손쉽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루바 SD-WAN 솔루션의 신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을 통해 영역별로 접근 정책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IDS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각 지점의 SD-WAN 장비 중에서 어느 장비의 IDS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협 탐지 로그를 수집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설정한 장비에서 수집되는 탐지 로그를 통해서 분리된 각 영역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발생 여부라든지 또 유해한 트래픽이 유입이 되거나 내부에서 확산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외부 SIEM이나 별도의 보안 솔루션에서 연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탐지 로그를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침입 탐지 솔루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SD-WAN 어플라이언스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서 각 영역별 IDS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스나 사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SD-WAN 솔루션도 클라우드 통합 기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과 통합하는 SASE 구성은 SD-WAN 솔루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점이자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D-WAN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WAN 구간으로 전송되는 트래픽 중에서 SaaS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트래픽을 미리 연동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으로 보내면 각 솔루션들이 제공해주는 보안 서비스와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형태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기능을 제공해왔던 보안 솔루션들이 이제는 점차 SaaS 형태로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나 방화벽, DLP와 같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에 기반한 보안 솔루션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업무 환경의 변화 트렌드와 SD-WAN 솔루션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WAN 영역에서도 동일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빈도와 트래픽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가용성과 성능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WAN 인프라가 라우터, 방화벽, VPN, WAN 가속기 등 여러 벤더의 장비와 회선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네트워크 품질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WAN 구간의 터널에 이상이 생겨서 이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 경우에 문제의 발생 위치가 어딘지, 근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출해내기가
무척 어려웠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요. 따라서 웬을 구성하는 장비와 구성 요소를 단순화해서 손쉽고 빠르게 트러블 슈팅하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프로토콜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적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지점수가 늘어나거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의 증가와 같이 업무 환경을 다양화하고 트래픽 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을 단순화된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면서 현장에서 장비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설정을 동기화하는 운영 전반의 자동화와 함께 초기 설치 시에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기만 하면 초기 설정과 네트워크 정책이 동기화되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만큼 작업 속도를 높이고 시간을 줄이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록 같은 비용이나 인프라 구성을 변경하고 솔루션을 전환하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대와 도전 과제들이 SD-WAN을 통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HP가 실버픽을 인수한 이후로 두 회사의 솔루션을 어떻게 잘 포지셔닝하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9월에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최신 리포트가 발표됐습니다. 2021년 WAN 엣지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에서 HPE가 4년 연속 리더 그룹 솔루션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이 WAN 엣지 시장에서 리더 그룹으로 선정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받은 것이고 또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SD-WAN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희 HP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SD-WAN과 세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혹시 HP 아루바에서 네. 세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세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기존의 인프라에서 적용되었던 보안 정책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로 이제 변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안 정책을 어떻게 잘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SD-WAN이라든가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면서도 운영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가미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 세시를 구성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HP 아루바 발표 들으시면서 아직 궁금증 해소 못하신 분들 있으시죠? 원활한 다음 세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채팅창보다는 발표자에게 문의 이야기를 통해 남겨주시면 HP 아루바 담당자들이 회신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